아엔 공주는 최근 찰스 왕세자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는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 모두를 놀라게 한 매우 개인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조용한 긴장감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거리감이 감도는 왕실에서 왕세자의 요청은 두 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 왕자가 예상치 못한 회담을 위해 윈저에 홀로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극명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메건의 불참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해리 왕자만 참석함으로써 두 사람은 왕실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분명하고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찰스 왕세자는 모든 부하들을 소집했지만 말없는 침묵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경비도 강화된 것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가족 간의 인사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늘 가족들에게 직접 연설을 해오던 찰스 왕세자가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었다. 대신 앤 공주가 왕세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전통을 깨는 행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많은 이들이 몇 주 동안 왕을 보지 못했고, 그의 모습은 오랜 건강 문제로 인한 피로가 역력히 드러났다. 가족들 앞에서 내에는 침착함 그 자체였다. 막중한 임무에 얽매인 듯 자세는 꼿꼿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뜨거운 칼처럼 짙은 긴장감을 꿰뚫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발표가 아니었다. 군주제의 미래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였다. 점진적인 전환이 예상되었던 것이 이제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군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듯했다. 윌리엄의 얼굴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막중함에 대한 충격이 역력했다. 그의 즉위 일정은 극적으로 단축되었다.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이제는 단 몇 달 안에 이루어져야 했다. 주변부에 애쓰여 있던 해리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이 윌리엄과 찰나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순간이 흘렀다. 순식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평소 중재자 역할을 하던 에드워드 왕자는 가족 간의 갈등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늘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카밀라조차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가 가볍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그는 왕실의 미래가 이러한 구조 개편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스캔들 대중의 불신, 그리고 내부 분열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오랜 고심 끝에 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할 인물로 특별히 선택되었다. 기력이 쇠약해진 찰스는 가장 신뢰하는 참모들과만 상의하며 수많은 밤을 꼬박 새우며 발표문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왕실에서 앤은 솔직함으로 유명했는데, 이러한 성격은 때때로 외교를 중시하는 왕실의 기조와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직설적인 접근 방식은 찰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불편한 진실이 종종 격식으로 포장되는 왕실에서 앤은 찰스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 있던 직원들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찰스의 계획은 단순히 왕위를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현대 사회에서 군주제의 위치를 완전히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지지율 하락과 영연방 국가들의 공화주의 정서 확산 속에서 찰스는 군주제가 현재의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찰스는 더 이상 이 추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계획에는 왕실 업무 수행 인원 감축, 왕실 소유지, 일반 공개, 그리고 이전 왕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군주제의 재정을 개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대어 이상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대에 군주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윌리엄은 여전히 왕위를 계승하겠지만 그를 둘러싼 군주제의 모습은 새롭게 재구상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자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대중적 이미지, 그리고 군주제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시련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찰스의 결정은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왕실 역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936년 에드워드 8세의 퇴위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동생 조지 6세를 왕위에 앉히면서 군주제를 거의 불안정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조지 6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딸 엘리자베스 2세는 예상치 못한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예상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어머니가 사생활을 희생하며 왕실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고 이는 그에게 왕실의 의무에 대한 복잡한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왕관이 어머니의 정체성을 잠식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권력이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그녀를 국가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개인적인 소망은 언제나 국민의 기대에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 왕실은 마지막 남은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70년에 걸친 그녀의 재위는 왕실의 더 깊은 문제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찰스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시험에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왕실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이 될 준비를 해왔던 찰스는 자신의 재위가 질병으로 인해 단축될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관기 악화되면서 찰스는 윌리엄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적 약점을 물려받지 않도록 결심했다. 찰스는 언제나 인내심 있는 후계자였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왕관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모든 공식 석상에는 사전 의료 계획이 필요했다. 항상 의사를 대기시켜 놓고 찰스는 유럽 군주제와 성급한 퇴위 이후 발생한 혼란을 연구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개인적인 업적이 아닌 왕실의 존속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새로운 재정 투명성 조치를 시행하고 왕실 유물을 옛 식민지에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왕실 소유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이전 군주들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마쿠에서 윌리엄과 케이트는 조용히 더 많은 책임을 맡아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정부의 서류함 레드박스를 받고 있었다.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권력 이양이었다. 윌리엄은 총리 및 국제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 케이트는 요란한 홍보나 공식 발표 없이 자연스럽게 왕실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다이애나가 왕실 생활의 제약에 어려움을 겪었고 메건이 결국 이를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케이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독으로 책임을 맡고 아동 발달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테랑 외교관들조차 감탄할 만큼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외국 고위 인사들을 접대했다. 그녀는 대중과 왕실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다. 윌리엄이 왕관을 쓰게 되겠지만 케이트는 왕실의 미래를 지탱하는 정서적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찰스와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서 진정으로 따뜻한 것으로 발전했다. 국왕인기 가족 문제에 대하여 케이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찰스는 자신의 결혼 생활 초기에 부족했던 안정감을 케이트에게서 발견했다. 왕실에 시집간 많은 사람들과 달리 케이트는 귀족적 인맥보다는 진정성을 가져왔다. 한때 일부 궁정인들에게 내어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은근히 조롱받았던 그녀의 중산층 배경은 이제 평범한 영국인의 삶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상징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일찌감치 그녀의 변함없는 존재감을 알아보았다.
카밀라처럼 처음에는 그녀를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던 이들도 있었지만, 케이트의 강점은 전통과 위계 질서에 기반한 제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문제에 대처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메건 마클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케이트 때문에 울었다고 주장했을 때, 케이트는 품위 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제된 태도는 왕실 참모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지율은 윌리엄 왕자를 포함한 다른 왕실 구성원들보다 꾸준히 높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케이트의 영향력은 공개적인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특권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왕실 육아 방식을 현대화했습니다. 또한 사적인 회의에서 보여준 탁월한 판단력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른 왕실 구성원들이 스캔들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케이트는 믿음직한 봉사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찰스 왕세자의 즉위식에서 그녀의 존재는 왕실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래가 현재와 함께 당당하게 서서 필요할 때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왕실은 전례 없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왕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왕실 구성원들의 모든 모습은 온라인상의 수백만 명에 의해 낱낱이 분석됩니다. 왕실 소속 홍보 전문가들은 이제 24시간 내내 온라인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왕실 활동에 대한 인식을 매일 브리핑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여론이 천천히 형성되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즉위 초기에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자문가와 디지털 네이티브로 구성된 최초의 왕실 소셜 미디어 위원회를 설립하여 온라인 소통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성세대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왕실이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의 태호전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를 왕실에서 물러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왕실이라는 제도에 묶어두고 있다. 그는 혈통과 왕실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발언을 통해 여전히 군주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중하게 다듬어진 성명에서 가족애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와 윌리엄의 관계는 여전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 두 사람은 수년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해리와 메건이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의 피부색에 대한 사적인 가족 대화를 공개한 이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해리의 회고록 스페어는 형제 간의 물리적 다툼과 윌리엄과 케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두 형제를 모두 모셨던 궁궐 직원들에 따르면 윌리엄은 사적으로 해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이름이 언급되면 즉시 화제를 돌린다고 합니다. 해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적인 폭로 내용을 준비해 두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식스 부부와 가까운 내부 관계자들은 법률 고문의 조언에 따라 회고록 스페어에서 출간 전 여러 장이 삭제되었다고 전합니다. 일각에서는 해리가 화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윌리엄이 어떤 왕이 될지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폭로 내용의 존재는 궁궐 내부의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왕실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더 이상 그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찰스의 건강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의 입지가 강화되는 윌리엄에게 그 권한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엘이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에 대한 최종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미래는 전적으로 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접근 방식은 아버지 찰스 왕세자보다 훨씬 단호해 보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가족 갈등을 조용히 감내하며 스트레스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윌리엄 왕자는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할 준비가 된 듯합니다. 왕실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해리와 메건이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면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전하 왕하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모든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왕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실을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왕실과 관련된 칭호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메건이 외국 외교관의 메시지에서 전하로 지칭된 사건으로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 사건을 통해 왕실 구성원의 지위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영국 군주제가 직면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 기간 동안 그녀의 개인적인 인기는 많은 옛 식민지들이 영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왕 서거 이후 여러 카리브해 국가들이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바베이도스의 사례를 따라 찰스 왕세자는 저항보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잠재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을 내심 인정했습니다. 상징적인 지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역사적 의무가 아닌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의미 있는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관계를 전환하는 데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가 전통적인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영연방 국가 순방은 이제 의례적인 임무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협력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공개적으로 영연방 청년 지도자들을 만나 왕실의 미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경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때때로 젊은 세대가 영국의 식민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불편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 만에 영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관계는 영국의 세계적 영향력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제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자는 낡은 권력 구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차이가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영연방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엄강 문제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오랜 유산으로 인해 재위 기간이 가려져 온 찰스 왕세자의 마지막 소망은 단순한 의례적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완전한 화해가 아닌 가족 간의 치유, 최소한 소통의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랐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늦은 밤까지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 특히 어린 시절 윌리엄과 해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해리가 왕실 공식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소원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해리와 사적인 소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가족관계에는 지리적 거리나 공개적인 의견 차이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책임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미묘했으며 왕실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적 제약을 초월하는 혈연 관계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대로 기능하는 국정기관뿐 아니라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가정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습니다. 윌리엄과 해리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앤 공주는 윈저 회의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찰스 왕세자의 바람을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화해는 양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을 메울 만큼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심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의료진은 치료 기간 동안 감정적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권고했기에 형제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왕세자는 가장 신뢰하는 참모들에게 적절한 시기가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이 계획들은 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개인 서재에 금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실은 의식을 계획하고 성명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왕실 칙령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폭로를 되돌리거나 의뢰를 통해 사적인 배신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관심이 건강 문제로 쏠리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결정은 윌리엄 왕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왕실의 방향과 오랜 기간의 공개적인 갈등 끝에 왕실 구성원들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약간의 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해리가 걸었던 문을 굳게 닫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왕실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중이 왕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참모들은 전략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는 깔끔한 단절을 주장하며 자기를 폐지하고 계승 서열을 명확히 하고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군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단절이 특히 찰스의 건강 악화와 맞물릴 경우 해리와 메건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왕실 역사가들은 양측 모두에게 분열된 가족이 역사적으로 왕실이라는 제도를 약화시켜 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윌리엄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의 판단력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의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찰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미래에 대한 윌리엄의 비전과 제도적 필요성과 가족 간의 유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찰스 왕세자는 왕관 그 이상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군주제를 물려받았습니다. 한때 의식과 침묵으로 정의되었던 왕실은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종종 무관심으로 비춰집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군주들과 달리 그는 갑자기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며 여론의 변화와 제도의 붕괴를 지켜보았고 그 어떤 왕도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지도력 자체가 의문시되는 시대에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즉위 초부터 찰스 왕세자는 자신의 왕실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왕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간결하고 신중하며 사회적 분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왕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비전에는 항상 왕실 규모 축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 감소 왕실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수 감소 납세자 부담의 역할 축소. 이내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절제된 모습과 시대적 맥락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찰스 왕세자는 적응을 상징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세습 권력에 도전하며 부에서 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현대 군주제가 이러한 질문들에 맞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행동과 개혁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사회로운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하지만 군주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은 찰스 왕세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 줄어드는 고위 왕족들로 둘러싸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왕세자비는 군주제의 미래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공감과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최근 찰스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비 모두 건강 문제로 인해 대중의 시선과 업무량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디어 시대의 부재는 곧이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인물이 공적인 삶에서 사라지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일단 시작된 추측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왕세자가 언론 관리를 조용히 우선순위로 삼은 이유입니다. 그는 언론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왕실 공식 행사는 더 짧고 더 간결하며 더 선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즉흥적인 순간과 정보 유출은 줄어들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왕실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왕실이 더 이상 여론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인터뷰와 스트리밍 계약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궁궐의 침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과 갈등이 전 세계에 방송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왕실은 언론 성명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공개적인 반격을 피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는 왕실이 대중의 인식을 다루는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에서 통제와 신중함은 핵심입니다. 왕실과 언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내부 소통 검토를 승인하고 내부 관계자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언론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권력 역학 관계의 조용한 변화입니다. 국왕은 더 이상 단순한 의례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왕실의 대외적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중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왕실이 정보를 숨길수록 대중의 추측은 더욱 거세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비로움에 경탄하기보다는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국왕은 멀리 떨어져 쓰이거나 무관심해 보이지 않으면서 왕실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대중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마도 그의 임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찰스 왕세자의 접근 방식은 일관적입니다. 그는 극적인 쇼가 아닌 절제를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주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정통성은 매력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군주제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절제되고 신중하며 통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에게 있어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신성한 것이 없는 시대에 군주제가 존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